그럼 타임라인 액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짜보겠습니다. 어드 이벤트를 눌러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스페이스바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설정 액션을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타임라인의 메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메뉴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타임라인 소스에 존재하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임런을 선택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obj pp1이라는 이 오브젝트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타임런이라는 타임라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메뉴의 역할은 여기다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를 30이라고 입력한다면 여기 보시면 룸 스피드 메뉴에 있는 이 수치 30이라는 이 수치 값 중에 이 30분의 1이 1스텝 속도만큼의 속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있는 메뉴에 30이라고 입력한 이 수치는 30스텝, 즉 1초의 속도가 지난 후에 타임런이라는 타임라인을 실행시켜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메뉴는 얼마큼의 딜레이를 주고 타임런을 실행시킬 거냐라는 메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메뉴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두 가지의 메뉴를 고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에 있는 메뉴는 타임라인을 곧바로 실행시켜주는 메뉴고, 이 두 번째에 있는 메뉴의 옵션의 역할은 타임라인 시작이라는 액션과 함께 사용할 때 쓰는 메뉴예요. 위에 거는 타임라인 시작이라는 별도의 시작 버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곧바로 실행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메뉴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Don't Loop와 그냥 루프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Don't Loop의 역할은 뭐냐면 타임라인이 한번 실행이 된 다음에 멈출 거냐라는 뜻이고, 두 번째 있는 루프는 타임라인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되냐, 왕복할 거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n't Loop 메뉴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해서 obj pp1이라는 이 오브젝트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타임런이라는 타임라인을 실행시킵니다. 그때 두 번째에 있는 메뉴 영향으로 30스텝이 지난 후에 실행이 되는 거죠. 세 번째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타임라인 시작 액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메뉴로 인해서 타임라인을 한 바퀴만 실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설명했던 말이 맞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작동돼서 사각형 모양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 설정 액션은 실행할 타임라인을 불러와주고 그 타임라인의 행동 패턴을 결정해주는 이 메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메뉴의 버튼을 눌러서 루프를 선택해 볼게요. Don't Loop는 타임라인을 한 번만 실행시킨다라고 얘기했고, 루프는 무한 반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게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랬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 설정 액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타임라인 위치 변경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드 이벤트를 클릭해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엔터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위치 변경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메뉴가 한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메뉴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설정된 타임라인을 보면 스텝 30이 되면 이 액션이 실행이 되고 스텝 60이 되면 이 액션이 실행된다 라고 이렇게 타임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설정된 타임라인에 어느 위치로 강제로 이동할 거냐는 그런 액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9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obj pp1이라는 이 오브젝트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됐을 때 엔터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위치 변경 액션이 실행이 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임라인의 위치가 90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했던 말이 맞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킨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위치 변경 액션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90인 스텝 위에서 다시 실행을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엔터키를 눌러보면 다시 90 스텝부터 다시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임라인 위치 변경 액션은 타임라인을 강제적으로 스텝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재 기준 체크박스는 이 체크를 하면 obj pp1이라는 이 오브젝트가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 위치 변경 액션이 실행되면서 90이 되고 90에서 현재 기준 체크박스로 인해서 obj pp1이라는 이 오브젝트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 타임라인 위치 변경 액션이 실행되면서 현재 기준 때문에 90이 아니라 180이 되면서 180 스텝에 있는 그 타임라인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실행시킨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180부터 실행되니까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의 위치를 강제로 변경이 가능하고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수치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임라인 속도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드 이벤트를 눌러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숫자 1번 키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임라인 속도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속도 액션에 이렇게 메뉴가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메뉴가 타임라인의 속도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5라고 입력하고 타임라인의 스피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실행시킨 다음에 숫자 1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스텝의 시간 속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각형 모양으로 이동하는 반응 속도도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현재 기준 체크박스가 있죠. 이 현재 기준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수치를 1이라고 바꿔놓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기본 설정된 타임라인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숫자 1번 키를 누르면 조금씩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 1번 키를 누르면 점점 이렇게 빨라지면서 그만큼 사각형으로 이동하는 노선도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빠르게 스텝 시간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 속도 액션으로 타임라인의 스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액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라인 시작 액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시작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드 이벤트를 클릭해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숫자 2번 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시작 액션을 선택해줍니다. 선택해주면 이렇게 별다른 입력하는 메뉴가 없죠. 근데 이 메뉴와 함께 사용하는 게 아까 설명했던 타임라인 설정에 세 번째 있는 메뉴 있죠. 이 메뉴랑 연관이 있어요. 이 메뉴에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Don't Start라는 이 메뉴 있죠. 이 메뉴와 함께 써야 되는 거예요. Don't Start 메뉴라고 바꿔놓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타임라인 설정 액션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2번 키를 눌렀을 때 타임라인 시작 액션이 타임라인이 실행되게 되는 거죠. 그럼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했던 말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도 타임라인이 실행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타임라인 시작 액션이 들어있는 숫자 2번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임라인 시작 액션은 타임라인 설정 액션의 세 번째 있는 메뉴 Don't Start와 같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있는 메뉴 옵션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설명할 타임라인 정지 액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정지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드 이벤트를 클릭해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숫자 3번 키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타임라인 정지 액션을 선택해줍니다. 타임라인 정지 액션도 별다른 설정 메뉴가 없는데요. 그냥 타임라인을 실행시켰을 때 정지시키는 용도의 액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타임라인이 실행되고 있을 때 타임라인 정지 액션으로 정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3번 키를 딱 누르면 타임라인이 정지가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타임라인을 실행시키면 실행이 또 되겠죠. 이렇게 다시 3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지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이 정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 정지 액션으로 타임라인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의 액션 중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중지 액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지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드 이벤트를 눌러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숫자 5번 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 중지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타임라인 중지 액션도 별다른 설정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타임라인이 실행되는 도중에 타임라인 중지 액션을 사용했을 때 타임라인이 중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면 타임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5번 키를 눌러서 타임라인 중지 액션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정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타임라인 중지 액션과 타임라인 정지 액션과 똑같은 결과물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타임라인 정지 액션은 타임라인을 도중에 멈출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시작 액션을 사용하면 멈춰있던 타임라인 스텝부터 이어서 실행시키는 액션이고, 타임라인 중지 액션은 타임라인 자체를 종료시키는 액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의 각각의 시간들을 설정하고 그 스텝마다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발자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각종 액션들을 사용해서 오브젝트의 시간 흐름에 맞는 행동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행동 패턴들을 타임라인 액션들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 기능은 보통 오프닝 같이 일정한 흐름대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타임라인 액션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게임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